사회에 나가면 많이 보이지. 저거 소시플스 아니야? 이런 것들. 꼭 얻어만 먹는 것들이 있어요. 남이 살 때는 폴바셋, 스타벅스 가다가 자기가 살 때는 메가 커피페이만 간다던가 이런 얌체들 있지. 빨리 그냥 가까우면 안 돼.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안녕 마리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에 이어서 같은 결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야.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친구들도 많지. 좋은 친구들이 많은 만큼 반면에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드는 나쁜 사람도 물론 있어. 오늘은 그 나쁜 인간들을 구별하고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긍정적이야. 물론 단점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손절을 하지도 않고 좀 멀어지고 지켜보고 이러는 타입이야. 어떻게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는 있겠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멀어지기는 해도 잘라내거나 손절하는 건 보류하는 타입인데, 물론 마약, 도박, 범법자 이건 당연히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 그리고 손절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 악한 인간들과 나쁜 가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하는 타입 잘라내는 방법 시작할게. 첫 번째, 왜 당연하게 받으려고만 해. 사람이 참 웃긴 게 착하고 배려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해주는 게, 베푸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피곤하다. 사회에 나가면 많이 보이지. 저거 소시플스 아니야? 이런 것들. 내가 하나 양보했어. 그리고 상대도 양보할 줄 알면 나는 그 사람과 이어가는 거야. 물론 내가 인간관계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고 안 받아도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돌아가면서 내는 것도 있잖아. 이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룰처럼 하는 것도 있고 회식 때 연장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 근데 사실 직장인들 월급이라는 게 뻔한 건데 꼭 얻어만 먹는 것들이 있어요. 남이 살 때는 폴바셋, 스타벅스 가다가 자기가 살 때는 메가 커피페이만 간다던가 이런 얌체들 있지. 그리고 점심 먹고 각자 계산을 하잖아. n분의 1을 하는데 그게 애매해서 한 번에 내고 이제 송금을 해준다거나 이러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들어가서 보내드릴게요 해놓고 안 주는 것들 아니면 잊어버린 척 말 계속 할 때까지 안 주는 인간들, 이런 거 손절해야 돼. 빨리 그냥 가까우면 안 돼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돈을 빌려주면 소액을 자주 빌리고 계속 안 주거나 여기저기 빌리는 사람들 있잖아. 늦게 줘. 해주면 안 돼. 밥을 먹는다 그러면 미리 카드를 챙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가 내고 내가 보내준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타입들은 친구를 만나도 똑같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 이런 타입들은 손절해야 된다는 거. 결혼식 한다고 갑자기 연락하던가 경조사비만 챙기고, 사실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나 장례식장 후에 연락을 해야 하잖아. 근데 이런 사소한 것도 이런 메시지조차 안 챙기면 그런 사람들은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암묵적인 예의라는 거잖아. 이런 것조차 나 몰라라 하는 타입들은 길게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나중에도 피곤해져. 두 번째, 돈 문제. 첫 번째 연장이지. 첫 번째는 사실 짜증나는 정도의 데미지잖아. 진짜 빌런은 따로 있어. 이제는 내가 손절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보고 도와달래. 일해볼래? 라고 한 거야. 단기성이니까 알았다고 했어. 처음에는 돈을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야. 잘 되면 더 많이 줄게 이러길래 잘 되면 더 많이 주겠지 하고서 알았다고 했어. 근데 3개월이 넘게 돈을 한 번도 제 날짜에 주지를 않는 거야. 나 진짜 내가 말할 때까지 입금이 안 돼.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주질 않아. 자기가 대표라고 허세라는 허세는 다 떨어놓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양아치는 또 오랜만이네. 아는 인간이 더한 거지. 관두고 나서도 주변인들한테 내 욕을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자기가 돈을 못 줬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혹시나 자기 잘못을 말하고 다닐까봐 미리 멍석을 깔아두는 거지. 이거 까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이 일상이야. 아니 내 욕을 할 거면 돈이라도 주고 욕을 해야지. 자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투자자들 돈도 안 돌려주고 뭐 하나 진실이 없더라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상대가 줄 돈을 안 주고 쩔쩔매게 하는 사람은 꼭 손절을 해야 돼.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고. 직원에게 급여도 밀리면서 미안해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곳은 바로 손절해야 되는 곳이야. 일단 급여가 밀리는 곳은 안 돼. 이런 곳은 바로 신고를 해야 돼. 아마 살면서 그런 경우 있을 거야.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 진짜.
근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왜 이렇게 돈 문제로 뻔뻔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지금은 절연했지만 친구 중에 취업을 먼저 해서 제약회사 영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 이건 예를 들어서 직업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쇼핑몰을 할 때였는데 내가 코스트코 회원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병원장 물 사다 줘야 된다고. 나는 그날 새벽까지 재고 정리를 하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정도면 그냥 회원권을 만들고 사면 되잖아. 근데 난 또 호구처럼 따라가서 결제를 해줬네. 나중에는 아예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한 친구한테는 외국 출장 가는데 양주 있잖아. 그것도 이만한 사이즈. 그런 양주들 있잖아. 그걸 무거운데 사다 달라는 거야. 사다 줬어. 근데 양주 값을 입금을 안 하네? 나중에는 또 돈을 빌려달래. 아니 빌려준 돈도 안 주면서 물건 값도 안 주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랑 놀던 친구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끊었잖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에겐 한없이 관대해. 남에게만 인색해. 조심해야 돼. 세 번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열등감이 심한 사람. 사실 이게 나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정신적인 타격감이 제일 크지.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 그걸 남에게 화풀이 하듯이 내뿜고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사람들. 내가 운동도 오래 했고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많잖아. 그 친한 인친 중에는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운동 국가대표 출신이 있어. 이제 내가 그 저련한 친구가 그 종목을 좋아해서 그 국가대표분이 내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다가 내 친구 보고 그럼 우리 셋이서 언제 한번 같이 운동할까요? 이제 동갑이거든. 그러면서 제안을 한 거야. 그 인친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거든. 그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제 내 친구라고 하니까 운동을 하자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손절한 친구가 막 화내면서 그러는 거야. 국대 출신이 왜 아마추어하고 운동하려고 하냐고.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난 이 말을 듣고 얘 진짜 꼬였구나 싶은 거야. 사실 팩트로만 놓고 보면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이 뭐가 아쉬워서 돈 받고 레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 그냥 나랑 친하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본인 또 관심이 있어서 팔로잉까지 해놓고 맨날 훔쳐봤대. 그래놓고 그러는 거야. 그건 열등감이거든. 그리고 그 손절한 친구가 나한테는 그러는 거야. 너 운동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배우라고. 그래 내가 운동을 잘하진 않아. 잘하진 않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친구한테 배울 수준은 아니거든. 일단 나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도 교수님하고 전문 트레이너하고 만들었었고 정석적으로 배웠어. 한 10년 동안.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고. 근데 나보고 배우라고 하는 친구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운동을 몸이 이만큼 좋아야만 코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잘 하고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해야 코치를 할 수 있는 건 맞거든. 그렇게 해서 코치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면서 자기하고 자기 주변은 지켜 세우고 싶고 나한테는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 내 주변인들을 후려치기를 하는 거야. 통하지도 않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끝도 없지 이런 애들은. 그 손절한 친구한테 내 17년지기 친구를 딱 한 번 소개해준 적이 있어. 남자애야 남자인데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친해서 밥을 같이 한번 먹었어. 딱 한 번. 정말 한 번이야. 근데 나랑 손절한 뒤로 내 남자 사람 친구한테 내 욕을 했다는 거야. 오랜 친구면 싸우면 욕할 수 있어.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는데 왜 욕 못하겠어. 그치만 그 손절한 친구는 20년이 넘는 동창이거든? 같은 동창들끼리는 알아. 그러면 그 동창들한테는 욕해도 괜찮아. 그 뭐 지가 억울할 수도 있지. 나랑 싸웠을 수도 있고. 근데 나의 그 남자 사람 친구는 걔랑 딱 한 번 본 사이잖아. 심지어 나한테 그 남자 이상하다고 욕까지 했어요. 그 남자애가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거든? 걔한테 가서 굳이 가서 내 욕을 한 거야. 나랑 연락하지 말라면서. 사실 내 입장에서 죄가 뭔데? 내 죄야? 아니 사람이 인과관계도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 웃기지 뭐. 내가 그랬어. 겁이 많은 개가 짖는 법이라고. 개가 짖는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나는 사실 그래 오래된 친구끼리는 섭섭해서 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 그렇잖아. 근데 저런 경우는 나의 오래된 친구에게 자기랑은 통성명도 제대로 안 한 내 친구에게 굳이 1시간 넘는 거리를 가서 욕을 하는 건 그건 악이거든.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 돼. 말하자니 끝이 없네. 나한테 돈 안 준 대표 자기 직원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 너 200 벌고 마라탕이나 배달 시켜 먹는 인생으로 끝날 거냐고. 신라호텔 가서 10만원짜리 빙수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매출을 위해서 네가 뭐랬냐. 이건 또 뭐게 개소리야. 내가 다른 소리 듣고는 진짜 별로 화 안 냈거든.
근데 이거 듣고 진짜 화냈어. 지나 잘할 것이지. 지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200도 자기 직원들한테 못 줘갖고 고소당할 판이면서 진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 아니 마라탕이 어때서? 지가 사람마다 등급을 사람이 소고기야 뭐야. 그 돈도 못 주면서 무슨 헛소리야. 진짜 엉덩이 맞아야 돼 그거. 진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 이런 사기꾼 형태의 소위 말하는 사업을 한다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그거야. 남들도 다 이렇게 돈 벌고 욕 안 먹고 돈 버는 사람이 없다. 아니야. 정직하게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자기가 돈 버는 방식이 비상식적인 걸 아니까 자기 합리화를 저렇게 하는 거야. 남들까지 후려치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결국은 자기 바닥이 저기인 거야. 다 떠나서 가까운 사람,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돼. 오래 알고 지내면 정신건강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도덕적인 기준이 매우 낮다. 말을 함부로 한다. 내로남불이 심하다.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 금전 문제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 보통 이런 타입들은 남이 문제를 지적하면 인정도 안 해. 그리고 소갈머리도 작아갖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까? 자, 손절하는 방법 첫 번째, 감정은 넣어두고 팩트를 남겨둔다. 어렵긴 한데 일단 돈 문제나 감정 문제도 나중에 큰 문제를 번질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자료가 될 수 있게 팩트로 남겨놔. 만약에 돈을 빌려줬거나 받아야 해. 그럼 차용증, 계약서 아니면 카톡에라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언제 주실 거냐라고 남겨놔. 그리고 그 상황을 주변인들에게도 알려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알 수 있도록.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는 게 좋아. 나의 경우도 돈은 못 받았지만 일단 일을 잘 배웠다. 이렇게 일을 끝나게 돼서 아쉽고 죄송하다. 잘 지내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남겼거든. 근데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실제로도 정상이 아니야. 두 번째, 하나하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 욕을 안 하는 게 좋아. 친한 친구한테는 속상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 근데 그 손절한 당사자와 감정을 섞어서 막 욕을 하거나 뭐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로 대응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게 좋아. 그럼 나중에 더 지저분하게 감정 소모 심하게 엮여서 끝내기 힘들 수가 있거든. 엮일수록 끝내기가 힘들어. 나중에 그 말로 대응 못해서 억울해서 밤잠 못 이루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나도 겪어봐서 알지. 되게 억울하지. 근데 그 억울함에 상대와 싸우고 그러면 손절이 더 어려워. 어차피 문제가 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터지기 마련이라서 일단 굳이 내 손을 먼저 더럽히려고 하지 말자는 거. 세 번째,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간단하지.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 그냥 연락이 오면 간결하게 대답을 해. 용무가 있으며 문자로 남기고 사적인 연락은 이제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자료를 남겨놓고 차단을 하는 게 좋아.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은 대답을 하나 해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러거든. 이러면 되게 피곤해지니까 연락을 차단을 하는 게 좋다는 거. 네 번째는 이유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쓴 열정과 감정 때문에 더 손을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래 왔었고. 들인 시간과 공이 클수록 관계에서 손을 못 놓는 경우가 많지. 근데 오래 알고 지내도 상대가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들거나 악의를 가지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손절을 할 때 자기 잘못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아.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해도 사실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이지 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상처받고 힘들거든. 사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저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겠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를 소모하고 깎아내리지 말자는 거. 너무 아깝잖아? 마지막으로 내가 들인 시간과 감정 때문에 사람을 못 놓는 경우가 참 많아. 연애도 일도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정직했는데 나와 몇 년씩이나 알고 지냈는데 하지만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자고. 버릴 건 버려야지. 안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왜 그런 말 있잖아. 겐지스 강에서 기다리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온다고 하잖아. 나는 이 말을 믿어. 우리 버릴 건 버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자고. 그럼 다음 화에서 봐요.